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부자들만이 알고 실천하는 비밀의 풍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품이나 가구 배치 같은 흔한 풍수 이야기는 제외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돈을 벌고 그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게 만드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에너지 흐름의 법칙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는 공간의 기운에 대한 핵심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대로 하고 있었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고,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돈이 따르는 공간을 만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자, 사업가, 그리고 공간에 예민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풍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다는 정보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합니다. 흔히 풍수라 하면 어느 방향에 거울을 두고 어떤 색을 쓰면 좋다 같은 외형적인 팁이 떠오르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런 가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의 기운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공간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운이라는 믿음 아래 이들은 풍수를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삶의 전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 창업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한 장소에서 고요히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방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차분해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공간을 통해 감정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다음 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풍수는 공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읽고 공간을 통해 결정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수를 외부 장식이 아니라 내면 확장의 도구로 받아들이죠.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공간을 꾸미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돈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돈되면 돈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에너지 흐름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단순히 넓은 집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집이나 사무실이 돈이 모이는 구조인지 철저하게 따집니다. 한 예로 돈이 붙는 집은 항상 중심이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중심이란 곧 기운의 축이며 그곳이 무너지면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해도 돈이 흐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항상 중앙 공간이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중앙이 어지럽거나 지나치게 비워져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돈이 새기 쉽죠. 반대로 중심이 단단하고 정돈된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기운이 모입니다. 이들은 그곳에 전략적인 회의실, 명상 공간, 혹은 단순히 정갈한 거실을 둡니다. 이처럼 집의 구조에서 중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돈이 붙는가 빠지는가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또한 기운이 흘러야 할 길목을 막아버리는 구조 역시 부자들은 철저히 피합니다. 이런 공간 구조 하나하나가 돈의 입구와 출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관을 단순한 통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현관을 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여깁니다. 현관은 외부 세계와 내부 공간을 잇는 에너지의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으로 현관이 막히는 구조를 피합니다. 신발장, 우산, 택배 상자 등 현관을 어지럽히는 물건들이 쌓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차단되기 때문이죠. 현관이 넓거나 밝아야 좋다는 것도 단순한 미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기운은 밝고 열린 공간을 통해 유입되며 좁고 어두운 공간은 사람의 기운 자체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관 앞 복도나 집의 외부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성공한 건물주는 건물 입구 앞에 다른 건물이 벽처럼 막혀 있는 건 절대 피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막힌 입구는 곧 막힌 기운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첫 줄기입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현관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까지 감행합니다. 그만큼 현관은 에너지 흐름의 골든 게이트로 인식되는 것이죠. 풍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남향이 좋다, 동쪽은 생기가 있다, 북쪽은 냉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방향론보다 훨씬 더 깊은 기운의 흐름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 CEO는 책상 방향이 북향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성과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북향이지만 주변 구조와 창문의 위치,
사람의 앉는 자세까지 고려했을 때 기운의 흐름이 가장 잘 순환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짜 풍수는 단순한 방위보다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흐름이 발생하는가를 따집니다. 부자들은 방향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에너지와 공간의 교류에 집중합니다. 예컨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햇살이 들어와서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인테리어보다는 창문의 위치, 빛의 움직임, 사람의 동선 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방향은 단순한 참조일 뿐 기운의 흐름이 핵심이라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철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조용한 무게감을 느낀 적 있나요? 그건 단순히 고급 인테리어나 비싼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간 자체의 침묵의 기운, 즉 움직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운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의도된 여백에서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간에 여백이 많고 그 여백 안에는 생각과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한쪽 벽을 비워두거나 가구 사이 공간을 넉넉히 둡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넓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정체된 기운인데 이 여백이 바로 그 정체를 막는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결국 부자들의 공간은 소음 대신 침묵, 장식 대신 여백, 무리한 색감보다 절제된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공간이 풍수적으로 안정된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수입보다 지속적인 자산 유지와 기운의 보존이 핵심이죠. 그 비결은 바로 공간에서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새는 공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가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현관에서 뒷문이 바로 보이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직선 배치를 피합니다. 둘째, 화장실이나 하수구가 중앙에 가까울 경우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중심에 가까우면 돈이 중심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피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흐름을 변경합니다. 셋째, 집이나 사무실의 한쪽에만 기운이 치우친 구조. 예컨대 한쪽은 뚫려 있고 반대쪽은 막혀 있다면 기운이 편중되면서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리죠. 부자들은 이 균형 불균형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간 설계 단계부터 기운을 가두고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합니다. 벽의 위치, 가구 배치, 심지어 바닥재까지 기운의 흐름을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이 붙는 구조는 기운이 막히지 않되 흐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풍수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이 사무실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시나요? 단지 좋은 뷰나 고급스러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운을 끌어오는 전략적 전초기지로 생각합니다. 부자 사업가들은 특히 사무실의 입구에서 창까지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입구는 기운이 들어오는 문, 창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일직선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중간에 회의실, 휴게 공간, 식물 등을 배치합니다.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운이 머무는 구조의 설계인 것이죠. 또 하나, 책상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대부분 등이 벽에 닿고 앞이 트인 자리에 앉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풍수적으로 배후의 보호와 앞날의 개척을 의미하죠. 반대로 등 뒤가 창문이거나 통로일 경우 기운이 흔들리는 자리로 보고 아주 안 좋은 자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의는 기운이 집중되는 곳에서 하고 잡담이나 휴식은 기운이 빠지는 공간에서 하도록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무실 전체를 하나의 기운의 전략 지도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거래도 술술 풀리는 사무실이 되는 것이죠. 풍수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장식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부자들은 풍수를 삶의 철학으로 통합시킵니다. 단순히 공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일상, 루틴, 사고방식까지 풍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부자는 하루의 시작을 항상 특정 방향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고 그 자리가 자신을 가장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중요한 날에는 꼭 일정한 길로 출근합니다. 그 길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 길을 택한 날엔 유난히 일이 잘 풀린다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이죠. 풍수는 결국 자신의 에너지와 환경을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풍수를 믿는다기보다 풍수와 함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들의 돈을 불어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삶을 디자인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히 물건을 놓는 위치보다 공간이 나에게 주는 흐름을 읽는 감각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만 알고 실천하는 진짜 풍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구 배치나 소품보다 더 깊은 공간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도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시게 되셨죠? 매일 머무는 공간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